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나는 공포소설 및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이다. 니첸, 크리피파스타, SCP, 레딧 괴담 등 여러 종류의 괴담들을 찾아보던 중 규칙 괴담을 알게 되었고, 알고리즘을 통해 알게 된 유튜버의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다. 여기서 여러 회원들이 올리던 글을 보며 지내던 중 이 카페에 떠도는 괴담을 알게 되었는데, 내용은 가끔 카페 회원이 아닌 사용자가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은 죽은 사람이 쓴 글이라는 내용이었다. 참, 이런 것도 괴담이라고. 요새 귀신은 SNS도 한다는 둥, 만화에서는 귀신이 컴퓨터로 사람을 홀린다는 둥. 이 정도면은 귀신이 더 트렌디해지고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. 혼잣말을 하고 중간 내용들을 흘려보며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마지막 내용에 눈길이 갔다. 만약 그들이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인 걸 알게 된다면 당신도 그들의 이야기에 참가해야 한다. 그 참여를 거부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다.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들에게서 풀려날 것이고,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헐없이 훔쳐본 죄로 당신은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. 마지막 내용은 그럴싸하네. 근데 괜히 시간 낭비한 것 같은데. 그렇게 시시한 괴담으로 치부하며 지내던 어느 날, 새벽 시간 카페에 있는 글을 좀 보다 자기 위해 접속을 해보니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다. 3시가 넘었는데 글이 올라와? 따끈따끈한 거는 언제든 환영이지. 걔 오늘은 요것만 보고 자자. 새로운 글에 흥미가 생긴 나는 게시물을 클릭해보았다. 저는 귀문사의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시종입니다.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만을 보다가 제가 글을 쓰는 건 처음이네요. 이건 제가 겪은 실화이고 필력이 좋지는 않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때는 이 글을 쓰기 3년 전의 일이네요. 이야기에 앞서 저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자면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. 월세가 밀려 집에서 나가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하루하루 사정하며 보내고, 부모님께서는 버는 수입이 적으니 온 가족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죠. 빚도 꽤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갚으러 하고 오는 사채업자들까지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는 저와 갈 곳이 있다 하시곤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어디로 가는 건지 물었으나 대답을 해주진 않았어요. 그렇게 집에서 나온 저희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어느 산에 도착하여 그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왠지 음산한 그 산을 1시간 정도 올랐을 쯤 멀리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곧 도착이야.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절은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. 입구에 있는 큰 대문의 기둥은 칠이 벗겨져 있었고, 절의 외형은 관리가 그리 잘 되진 않았는지 벽에 금이가 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, 주변에서 들러오는 산짐승의 소리, 당장에 귀신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절 안에서는 저와 부모님이 오는 걸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엄마, 우리 여기 왜 온 거야?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울음을 참고 있는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. 대신 옆에 있던 아빠가 무겁게 입을 열어 대답을 해줬습니다.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잖니. 그래서 잠시 동안 너를 이 절에 맡길 거야. 우리가 빚이 많다 보니까 사채업자들이 너한테 괜히 몹쓸 짓을 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. 갑작스럽겠지만 너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구나. 우리 집 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데리러 올게. 부모님의 얼굴에서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. 저는 그런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에 싫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. 부모님께서도 힘들게 결정을 한 것일 테니
그 죄책감을 덜어드리고 싶었으니까요. 알겠어. 하지만 빨리 데리러 와야 해. 일부러 씩씩하게 말했지만 슬픈 감정을 숨기긴 어렵더군요. 그렇게 부모님과 마지막 포옹을 하고 난 후 절에서 나온 한 사람이 밑까지 배웅하겠다며 부모님을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떠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두 눈에 천천히 담아냈습니다. 그렇게 부모님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잠시 후 갑자기 부모님이 걸어간 방향에서 새들이 한 번에 하늘로 날아올라 놀라긴 했지만 이런 산중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니 새들이 놀래서 그랬을 수 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. 뒤를 돌아보니 절 안쪽에서 저와 부모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제 뒤에 서 있었고 이곳의 총책임자 스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저를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. 어서 오렴 아이야. 낯선 사람이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니 저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. 낯을 심하게 가리는 편이었거든요. 저는 애써 거부감을 느꼈다는 걸 감추기 위해 웃음을 지어 대답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스님은 큰 키에 그의 눈빛은 눈 앞에서 조금씩 떨고 있는 대상을 분석하려는 듯 매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. 그래, 잘 부탁한다. 이전 아이가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어서 곤란한 참이었는데 마침 너가 와주게 되었구나. 앞으로 이 절에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줘야 한다.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열심히 잘 해주렴. 네, 알겠습니다. 씩씩해서 좋구나. 우선 우리 절에 대해 알려주자면 중앙에 법당이 있고 그 주위로 동서남북의 건물이 있단다. 그리고 그 건물들은 복도로 이어져 있지. 마름모 모양으로 가운데 법당이 있고 각 꼭지점에 방이 있는데 북쪽은 내가 지내는 곳이고 서쪽은 비구승이 지내는 곳, 동쪽은 너가 지낼 곳, 남쪽은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씻는 곳이란다. 이 위치를 잘 외우도록 하렴. 그리고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. 너도 갑작스럽게 와서 정신이 없겠다만 이 지내는 동안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구나. 오늘은 고단할 테니 쉬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렴. 저는 알겠다 대답하였고 스님은 자리를 떠났습니다. 그렇게 짧은 첫인사를 마친 뒤 저는 제가 지내게 될 방으로 갔습니다.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보니 저 혼자 있을 곳이라 그런지 작았지만 그래도 나름 아늑했던 것 같습니다. 이부자리랑 책상, 장이 오히려 신사에 오기 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. 무엇보다 여기는 돈 걱정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. 가져온 짐을 푼 뒤 이부자리를 펴 눈을 감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쉽사리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. 엄마 아빠는 잘 돌아갔을까? 이 생각을 시작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피어났지만 갈수록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 억지로라도 눈을 감으며 첫날 밤 잠에 들었습니다.